안녕하세요. 조충현입니다. 7월 21일 금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학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종강인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7년까지 있었던 전쟁인데요. 1914년에만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이게 상부, 지휘부,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라고 일선 부대에 지시를 내리는데요. 이 사병들이 자체적으로 휴전을 해버린 거예요. 명령 불복종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오래된 사진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왼쪽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독일군 장교가 이 어떤 지역을 폭격을 한 후에, 이 안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이제 훑어보고, 그 다음에 유유히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예, 이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이고요. 뭐 그야말로 폐허가 돼 버렸네요. 여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예,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폭격이 그리고 폭격이 이루어진 후에 이 마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폐허,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독일군이 영국군에게 이 담뱃불을 붙여주고 있네요. 아, 예. 이 전시에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일까요? 예. 실제로 크리스마스 휴전 때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강의는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 참호전의 실상을 살펴본 뒤에 크리스마스 휴전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1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현대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과학 기술에 이 최첨단 과학 기술이 이 전쟁에 총동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부터 탱크부터 시작해서 뭐 구축함, 뭐 항공모함, 그리고 이 독가스, 가스전, 그야말로 이 첨단 과학이 이 전쟁에 총동원됐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지금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저걸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아이고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걸 가지고 뭐 전쟁터에 나가서 뭐 죽으란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조약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이 이 맞선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제1차 세계대전은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전쟁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보다 아마 더 컸을 걸로 짐작이 돼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참호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 참호전의 실상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휴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현대 과학이 총동원된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고요. 이 참호전의 등장으로 이 전쟁 양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6.25 전쟁 후반기에 참호전이 고지전이라고 하죠. 뭐 고지나 참호나 같은 말입니다. 이 고지를 사이에 두고 뭐 1km 앞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전쟁이 이 고지전이고 참호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크리스마스 휴전이 나타나게 되죠. 예, 이 참호에서 영국군 종군 기자가 잠시 이 교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전선에 있는 이 군인들과 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예, 이런 짧은 휴식 시간도 이 용납이 안 되는 게 이 참호전이고 고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은 계속해서 이 그러니까 총격을 날리고요. 이게 유효 사거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참호들 간의 전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만 머리를 들어도 뭐 그냥 뭐 충격으로 끝장이 난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뭐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이 아래 이 땅바닥 모습입니다. 이 물이 흥건하죠. 이 땅을 파다 보면 이 참호를 파다 보면 여러분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이 참호를 파다 보면 물이 나오면 정말 젬병이에요. 그야말로 뭐 여름에는 뭐 그렇다 치지만 겨울에는 이 물에 이 군화가 젖죠. 그러면 동상 걸리기 딱 알맞죠. 이 동상은 약도 없어요. 뭐 자르는 방법밖에 없죠. 절단밖에 이 동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야전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예, 뭐 영국군이 쉬는 시간에 사진을 찍는데 뭐 담배도 피고 뭐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뭐 웃고 있는 친구도 뭐 있고요. 그렇지만 실전에선 뭐 웃음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예, 참호에서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참호는 길고 깊은 도랑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깊은 방어수단이고요. 이 참호전의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예,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참호라는 것은 원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한 이 방어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는 마른강 전투에서부터 참호전이 시작됐다고 보는 주장이 요 근래에 강합니다. 예, 강이라는 것은 뚝을 쌓게 되어 있죠. 예, 7, 800m 이상 넓이의 강에서 이 뚝을 사이에 두고 교전이 계속되게 돼요. 근데 어차피 이 800m, 1000m 거리 바깥에서 총을 쏘게 되면 유효 사거리 바깥이기 때문에 뭐 죽을 일도 없죠. 맞는다 하더라도 부상을 입는 정도지 치명상을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마른강 전투에서 뚝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많이 줄었네. 그러면 앞으로는 참호를 파고 이 땅을 파서 뚝처럼 만들고 거기서 교전을 하게 되면 뭐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단순무식하게 생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호가 이 방어수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처참했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예, 영국군 의장대가 이 참호전이 어떤 것인지
제1차 세계대전에 갑자기 등장한 이 참호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장대가 이 조준사격 사격 자세로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시연을 참호전의 시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궁전도 있네요. 궁전은 사실 뭐 이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할 때 유용하게 쓰인 이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군견 이 군인들 중에서 군견 담당이 있죠. 이 군견이 이 죽으면 이 상당히 고초를 겪게 돼요. 뭐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한동안은 좀 고생을 해야지 돼요.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이 군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지금 조준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실전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도 실전 경험이 없는 뭐 제가 무슨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죠. 뭐 아버지 세대는 6.25를 경험하셨고 뭐 삼촌 세대들은 월남전을 경험하시기는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엔 뭐 전쟁이라는 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실전에서 조준사 교육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이 서부전선은 참호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주로 독일군과 프랑스, 영국, 미국 연합군의 전투가 이루어진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가 위치한 서부전선에서 이 참호가 그야말로 투성이가 돼버립니다. 참호 투성이가 돼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은 아니죠.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수단으로 원래는 참호가 있긴 했습니다. 예, 해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성이나 성에 가보시면 그 둘레에 물길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 적이 이 공성 무기를 들고 뭐 예를 들어 사다리가 되겠죠. 사다리를 들고 성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해자를 이 물길을 내서 적이 사다리를 댈 수 없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적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해자가 있으면 적이 곧바로 이 성으로 이 공성전을 펼치지 못하고 해자를 막아야지 돼요. 이 무트로 만들어야지만 이 공성 무기들을 댈 수가 있죠. 이러한 방어 수단으로 이 해자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이 참호가 꼭 1차 세계대전에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호는 포와 총기의 보급으로 현대전의 중요한 방어수단이 되었죠. 더더욱이나요, 이 제1차 세계대전부터 소위 말하는 화학전과 독가스전이 널리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독일뿐만이 아니고, 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화학전은 했던 걸로 이 기록이 요 근래에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 화학전과 독가스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적을 이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전과 독가스전이 횡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이 막혀 있는 참호 덕분에 군인들은 박동병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유용해지게 됩니다. 예. 이 독가스가 살포되면 그야말로 방독면을 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참호가 벌어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가 이 방독면을 끼고
이 독가스를 뿌렸나 봐요. 상대방 측에서. 방독면을 끼고 이제 전투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예, 독가스가 살포되면 사람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이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가 위험해지죠. 잘 훈련받은 군견도 이 독가스에 노출되면 뭐 단번에 죽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견 그리고 군에서 쓰는 이 전투용 비둘기들, 전신용으로 쓰는 비둘기들에게도 이 거기에 맞는 방독면을 지급하기도 하죠. 이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한번 과거 사진들 중에서 이 군견이 쓰고 있는 방독면이 있나 찾아보니까 딱 하나 건져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엄청난 사상자를 낸 참호전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부대는 검을 소층에 매달고 조준 사격 자세로 참호해서 공격과 방어를 펼치게 됩니다. 뭐 이건 교본에 있는 얘기고요. 뭐 실제로 조준 사격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그렇고요. 일직선상으로 펼쳐진 그리고 유효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를 향해 돌격을 하게 되죠. 예, 유효 사거리 내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마른강 전투에서는 강의 넓이 때문에 유효 사거리 바깥에서 뚝과 뚝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죠. 하지만 유효 사거리 내에서 절교 앞으로 이런 전술을 가지고는 효과는 없고 뭐 점령지를 넓힐 수는 없고 그야말로 사상자만 대량 발생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돼버립니다. 참호전은요, 밤중에 시작되죠. 뭐 여러분들 6.25 전쟁을 다룬 영화들 같은 것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 밤중에 이 포병의 엄호 사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뭐 때로는 폭격기에 의한 폭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폭격과 폭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독일군은 연합군의 참호 중 가장 약한 곳에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보내어 이 공격해서 참호를 빼앗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것도 잠시뿐이고 결국은 이제 연합군 쪽에서 이 빼앗긴 참호를 다시 얻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전쟁터가 뭐 반경 1km 내에서 왔다 갔다 이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참호전의 잔인함은 1916년 프랑스 쏜 전투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죠. 영국군은 전투 첫날 6만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예, 영국군 장교들이 계속해서 돌격 앞으로만 외쳤어요. 예, 유효 사거리 내에서 돌격 앞으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란 얘기죠. 제가 말이 과욕했나요? 근데 여하튼 계속 그런 명령만 내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 하룻밤 사이에 6만 명이 날아가 버린 거죠. 전사한 거예요. 예, 6만이라는 숫자가 뭐 작은 숫자가 아니죠. 뭐 대학 10개가 한꺼번에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작은 도시, 뭐 작은 도시는 아니겠다. 여하튼 6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아, 뭐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60만 대군이 있다고 하지만 뭐 10분의 1이 하룻밤 사이에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더더욱이나 이 참호전은 질병과 쇠쇼크가 만연하는 질병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호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다닥다닥 붙어 싸우면서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게 되고요. 거의 매일 계속되는 폭격과 총격과 폭격 소리, 그리고 오랜 기간 참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요 근래는 말하는데 로 알려진 쉘 쇼크에 시달리게 되죠. 예, 그뿐일까요? 옆에서 전우들이 픽픽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뭐 비명을 지르고 뭐 이런 계속되는 폭격 소리.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격 훈련을 받고 나면 귀가 거의 안 들리죠. 뭐 한 두세 시간 동안은 뭐 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 아무리 큰 소리로 옆에 친구가 얘기를 해도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그냥 윙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폭격에 폭격 소리까지, 아이고야. 거기다가 옆에 있던 전우들이 그냥 같이 옆에서 이 장난이나 치던 친구들이 픽픽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이뭐 정신 상태가 이 건전할 수가 없죠. 그야말로 정말 이 지옥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역사상 최대 전사자를 낸 전쟁이 된 것이고요. 참전 군인 중 약 10%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요, 이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이 교전 중에 죽은 군인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젠 이 역전이 돼서 교전 중에 죽는 이 사상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이게 말이 좋아 10%지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뭐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사망하게 돼요. 전사하게 돼요. 뭐 실종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당시에는 국가 총동원령이었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남성들은 무조건 군대로 가야지 됐어요. 20, 30대. 30대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을 가장들인데 그 가장들까지도 전쟁터로 내몰리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죽은 거죠. 아니, 그리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절반이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그 절반의 절반 정도는 전부 부상자들이에요. 뭐 다리가 없다거나 동상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했다거나 뭐 파편에 맞아서 뭐 절단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고작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20, 30대 중에 25% 정도 될까 말까인데 그 25%도 뭐 계속되는 폭격에 총격에 옆에 전우들이 죽어나가는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지옥통을 보면서 이 정신적인 쇼크가 클 수밖에 없었죠. 예, 뭐 전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이 후유증도 아주 엄청난 숫자가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20, 30대 젊은이들 중에서 전후에 뭐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고작 한 20%가 될까 말까요? 그래서 흔히들 그 세대들을 잃어버린 세대, 사라진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부모들이
뭐 그야말로 옆 한집 걸러 한 집이 초상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무서운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전쟁통 속에서 아이고 독일군과 영국군, 프랑스군이 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예, 한번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 전쟁터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휴전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참전국들은요, 교황의 휴전 제안을 공식 거부하게 되죠.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아니,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뭐? 크리스마스 휴전을 하라고? 야, 저 놓친 애가 드디어 노망에 걸렸나? 아, 죄송합니다. 뭐, 제가 너무 말을 과격하게 했네요. 뭐 그런 분위기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참호에 있던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해 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전쟁 주의부들과 이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교전을 하라고 지금 명을 내리고 있는데 이 전선에 있던 참호에 있던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어유, 야, 이건 뭐 직결 처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크리스마스 휴전은 191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루어지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 중 서부 전선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축하를 위해 교전 행위가 자체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비공식적인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의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무인지대에서 친선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무인지대에 널브러져 있던 시신들을 아군 적군 구분 없이 수습해서 또 애도를 하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많은 독일군과 연합군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고 연합밴드까지 구성해서 승을 돋기도 하죠. 예, 빙판 축구 대회의 모습입니다. 예, 군대 축구가 뭐 그렇죠. 포지션이고 뭐고 없고 공 따라가면서 이 축구를 즐기는 건데 뭐 당시에 여기에 영국 그 프로축구 리그에 소속된 이 축구 선수들도 몇 명 뛰어 있었어요. 하지만 뭐 독일 측에서도 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이 병사들이 있었죠.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난 후에 이 프로 축구 선수들도 모두 20, 30대이기 때문에 이 군대에 투입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전선에서 이 빙판 위에서 그야말로 축구 경기가 열리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자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 영어와 프랑스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뭐 불어로는 뭐 주아유 노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를 외치며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연합군 참호에 접근하게 됩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독일군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참호에서 나와 악수를 나눴다고 해요. 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주아유 노엘, 뭐 이거는 나중에 그런 거였어.
그런 거고요. 처음에는 그 적군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어, 그러면 쟤네들이 또 무슨 작전을 피고 있나? 지금 이쪽으로 목소리들이 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렇지만 독일군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가만히 들어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뭐 얘기를 하면서 오고 있으니까 함께 나가서 악수를 하고 함께 즐겼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독일군 측에서 먼저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제안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담배와 푸딩 선물을 주고받으며 회로를 함께 부르기도 하고요. 일부 독일군들은 참호주의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축구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 짧은 휴전 기간 동안 일부는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을 하는데 뭐 아군 적군 가릴 거 없이 이 무인지대에 널브러져 있던 이 시체를 모두 수습해서 애도 기간을 갖기도 하죠. 독일군 중위였던 포르투 제미슈의 회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니까 소대장, 중대장, 뭐 중대장까지는 아닐 거 없겠나? 이 당시에는 중대장쯤 됐겠네요. 초급 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회개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랬겠죠. 이 중대장 입장에서 부하 장병들이 이 상부에서는 계속해서 교전을 하라고 하는데, 이야, 뭐 그냥 자체적으로 휴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초급 간부이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으로 이 처단을 하던가 뭘 해야지 되는데, 저 많은 애들들을 다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해괴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영국군 장교들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요. 영국군 장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니, 얘네들이 지금 명령불복종에, 이거 뭐, 사살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많은 애들들을, 이거 어떡한다, 어떡한다. 크리스마스는 잠시나마 적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회상하고 이 독일군 중이었던 쿠르트 제미슈도 휴전에 참가했음을 알리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휴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일군이 대체로 먼저 이 제안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통적인 기사도 정신에 따른 마지막 사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1914년에만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 15년, 16년, 17년, 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크리스마스를 온 가족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오해와 갈등을 푸는 기회로 여겨온 장병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때 교조는 이해 불가. 이게 뭐지? 아니, 뭐, 전쟁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뭐지? 친구들을 하고 처자식들에게, 내일이면 뭐, 올해 내로, 이 전쟁이 끝나서,
이 집에 돌아오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가족끼리 뭐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전쟁터로 임했는데 이게 뭐지? 이게 계속되는 참호전에 뭐 그것도 100m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한 상황도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독일군이 먼저 제안했던 이유는 또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군이 아닌 전통과 관행을 따르려는 심리가 강한 독일군이 먼저 제안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오래된 크리스마스 관행에 어울리지 않는 이 현대전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당시를 증언하는 생생한 기록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로열 워릭셔 연대 제1대대의 동료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한 병사는 진호 속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깊이 91cm, 너비 91cm에 불과한 참호에 웅크리고만 지냈던 것이죠. 밤낮 없이 끊임없는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렸고요. 보급품이라곤 오래된 비스킷과 눅눅한 담배뿐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10시경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저 멀리 들판 너머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이 좋아 이렇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뭔가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소리가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사실은 상당히 저게 뭐지? 저게 또 야습을 할 생각인가? 뭐 이런 두려움에 충분히 떨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이 앞으로 나오면서 어, 저 근처로 이제 오게 되죠.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가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후 어둠 속에서 일부 영국군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벽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었죠. 독일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독일어 액센트가 섞인 영어로 팀원이라고 말한 거죠. 병사들은 참호에서 기어나와 이 무인지대에서 만나기 시작했고요. 이 무인지대라는 것은 유효 사거리 내에 있고, 뭐 참호에서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 이제 참호에서 뛰쳐나가서 적진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효 사거리 내에서 이 돌격 앞으로가 되면 거의 죽으라는 얘기랑 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지대는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영국군과 독일군은 전사자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다는 사인을 허공에 총을 쏘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증오심은 느낄 수 없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요. 휴전 기간 동안 악수와 수다가 오가고요. 추운 겨울밤에 노래와 담배와 와인을 교환하는 등 없는 설안에도 상부의 명령은 철저히 무시한 채 휴전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부터 서부 전선 곳곳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 동부 전선에서는 이 러시아와 독일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며칠 동안 휴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던 이 독일 병사와 러시아 병사들이 사실상 뭐 일기나 여러 기록을 남기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 독일과 러시아는 전통, 그리고 전통적인 관행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휴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죠. 당시 참전 병사들로선 지옥에서 맛보는 반가운 휴식이 아닐 수 없었죠. 전쟁 초기에는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므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는 살인병기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되죠. 뭐 독가스부터 시작해서 분당 수백 발을 발사하는 전투 폭격기의 대량 생산, 그리고 전차, 뭐 탱크,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뭐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뭐 한참 못 미치는, 그야말로 저걸 가지고 무슨 전쟁터로 나가라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무기들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최첨단 병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양측의 패전 소식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1914년 8월 카넨베르크에서 러시아의 완전한 패전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마른강 전투에서 이 독일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1914년 겨울이 다가오고 추위가 닥칠 무렵 수백 마일에 걸쳐 서부 전선이 구축되는데요. 수많은 병사들이 전선의 참호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미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전사한 뒤였죠. 당시에 수많은 일기와 편지가 크리스마스 휴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이 리딩이라는 영국군 소총수가 아내에게 쓴 편지가 1914년의 휴전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죠. 우리 소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격선에 있었는데 내 차례였어. 이른 아침에 독일군은 좋은 영어 발음으로 노래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들 중 일부와 악수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담배와 시가를 주었어. 그날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꿈처럼 느껴졌어. 그래요. 예, 전선에 뭐, 저는 뭐, 전쟁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소리는 아주, 정말 꿈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게, 뭐, 예를 들어, 총격 소리, 그리고 포격 소리, 그리고 폭격기 소리, 어, 그리고 옆에서 전우가 이 비명 지르는 소리, 이 그전 이 소리에 이 노출돼 있다가 아이고 야 총을 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하죠. 예, 당시의 서부 전선은 이 프랑스 그리고 독일, 벨기에 이 농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뭐 계속되는 폭격, 뭐 총격 아주 난리 아수라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며칠간에 그야말로 교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조용해서 꿈처럼 느껴졌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다른 일기와 편지는 독일 군인들이 촛불로 참호 주변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한 독일 부병의 일기에 따르면 영국군이 임시 이발소를 만들어 놓고 독일 병사에게 이발을 해주고 담배 몇 개 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영국인들은 장사를 잘하나 보네요. 여기서도 돈을 버네. 참 재주가 남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영국군 존 페르구손의 회상을 한번 들어보죠.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했죠. 지금은 그들과 웃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 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돌변이 가능한가 보죠? 예, 정말 상부에서는 계속해서 교전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 사병들은 띵가라 띵가라 놀고 있네요.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제일 제세계 대전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전쟁도 결국엔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국 프로축구 선수였던 어니 윌리엄스는 훗날 얼음판 축구 경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공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느 진영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공이 불쑥 나와서 신나게 200여 명이 다 같이 축구를 즐겼죠. 그런데 이 독일군 중이었던 쿠르트 제미슈는 일기에서 이 축구공이 영국 진영에서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굳이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료를 아니면 어떤 반대되는 이 논쟁이 붙었을 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이 자료는 충실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이 이루어지고 이 기억도 왜곡이 되는데 이 증거마저 왜곡이 돼 버리면 이 사실상 뜬구름 잡는 논쟁밖에 되지 않죠. 예, 영어와 독일어를 구사하는 독일 중이 쿠르트 제미슈도 일기에서 축구 경기를 묘사하는데 그 윌리엄스는 어느 진영에서 나온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크루트 제미슈는 결국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참호에서 축구공을 가져왔고 곧 활발한 경기가 이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영국군 진영에서 이 축구공이 나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영국의 그리고 연합군 측, 독일군 측의 여러 일간지에서도 보도할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는 서로 왕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였죠. 다 함께 모여 전사절을 애도했고요. 독일군들은 아주 친절하던데요. 예, 1915년 1월 15일자 더 아이리시 타임즈에 실린 어느 군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예, 어제까지 이 교전을 했던 이 독일군을 두고 아주 친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 아군과 적군 구분 없이 이 전사자를 애도하고 이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이 했, 했고요. 그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크리스마스였다고 증언하고 있죠. 이 비공식적인 시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여했는가에 관해선 논쟁이 있습니다. 뭐 사실상 명령 불복종이고 이것을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웠겠죠. 뭐 사실상 비공식적인 휴전이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지휘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교전을 하라고 전통을 보냈는데 지금 사병들이 놀고 있는 거죠. 예, 뭐 중위, 소위, 대위 정도 되는 이 중간 지휘부들이 이게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거고요. 이건 뭐 명령불복종으로 뭐 전부 사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결국에는 이 그 사병들과 함께 뭐 크리스마스 휴전을 즐기게 됩니다. 휴전은 이 소규모이고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참전국 지도자들에게 크리스마스 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적어도 천사들이 노래하는 밤에는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이 독일군 지휘부 그리고 연합군 지휘부에 이, 이 내용을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러나 이 탄원은 지휘관들에 의해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병들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선언하자 지휘관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지금 군 지휘부에서 교전을 하라고 그렇게 전통을 보냈는데 애들들은 놀고 있다고? 그것도 독일군 적군이랑 같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영국군 장성이었던 호레스 스미스 도리엔 경은 기밀 메모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냉담한 상태를 예시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이미 이 전투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한 장기화되는 전투 그리고 또 이 연합군도 패전을 경험하게 되고 이 독일군도 패전을 경험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사실상 군 지휘부 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냉담한 상태를 예시할 뿐이라고 기록에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이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요.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최고사령부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부대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리게 돼요. 야, 그런 일 발생하면 사살시켜. 아니, 너희들 어떻게 군 지휘부 지휘관들을 일선 장교들이 아니 사병들이랑 같이 띵가라 적군이랑 놀 수가 있니? 너희들도 앞으로는 사살시키겠어. 뭐 이런 식의 이 최고 사령부의 지시가 내려지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 중 더 이상의 크리스마스 휴전은 없었습니다. 1914년에 크리스마스 휴전은 결국 전쟁도 인간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켜주는 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은 많은 영웅과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그렇지만 전쟁터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 좀, 예, 뭐, 제가 너무 차갑게 만들었나요? 음, 죄송합니다. 예, 뭐, 이제 계절학기가 끝났네요. 여러분들 이제 계절학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계획하신 바, 계획한 것들이 있겠죠. 열심히 거기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낸 레포트와 출석만 가지고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나름대로 좀 재밌게 진행하고 싶긴 한데, 이 웃음 코드가 아마 다르겠죠. 뭐 좀, 뭐 같은 세대끼리 모여도 잘 웃기는 재밌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무더위에. 예, 뭐 학교에서 어, 다음 학기 때 만나게 되면 시원한 냉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와 주시면 한번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면서 하도록 하죠.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학기에 볼 일은 없겠죠. 뭐 다 학점 받으실 테니까. 여하튼 여러분들 계획하신 바 꼭 이루시는 방학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